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 수용을 쉽게 하는 방법,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감정 수용은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고 올라온 생각, 감정에 어떠한 판단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수용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아차림을 놓치고 판단하는 에고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 잘못이야. 일을 이따위로 했어? 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했을까? 나는 진짜 못났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문제라고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 판단하는 에고에 자꾸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수용을 할 때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동시에 판단하는 에고의 힘을 약하게 하고 느낌에 집중하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트라 명상을 평소에 하다가 이걸 감정 수용에 적용해보자 하고 해본 건데요. 훔 또는 홍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진동이 느껴지게 말하는 것입니다. 훔, 홍 이렇게 말을 해보면 여기 가슴에서 울림이 실제로 느껴져요.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훔 또는 홍이라는 단어로 가슴의 진동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불쾌한 감정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준다라는 생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냅두고 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 진동을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작은 불쾌한 감정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불쾌한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어서 감정 수용을 해 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홍, 훔이라는 단어로 진동을 만들어내는 의도와 행위를 하면서 판단하는 에고의 힘이 죽고 이미 느낌 중심의 알아차림의 힘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올라오는 생각, 감정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판단하는 에고가 막 난리를 칠 때는 내가 거기에 딸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홈, 홍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판단하고 저항하고 억누르고 회피하는 에고적인 습성의 반응들이 딱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이게 감정 수용에 효과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진동과 이완입니다. 싱잉볼 명상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싱잉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이유는 단순히 소리가 편안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싱잉볼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규칙적인 일정한 정렬을 가지고 있고 이 진동 주파수와 나의 에너지가 공명하면서 불규칙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떠한 에너지에 막힌 곳을 바꿔줍니다. 이 감정 수용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소리를 내어서 가슴에 진동을 만들어냄으로써 에너지적으로 막혀 있거나 불균형적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을 균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몸과 마음에 긴장이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슴에 소리를 내어서 진동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강제적으로 이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억누르는 에고의 상태는 긴장의 상태에 가깝고 또 현존, 받아들임, 내맡김, 감정 수용은 이완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훨씬 더 잘 올라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또 감정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트라 명상을 할 때 가슴에 불쾌한 감정과 동시에 울림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혼자서 감정 수용을 할 때 느낌에 집중하기 힘들다거나 또는
판단하는 에고에 자꾸 딸려가서 수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감정 수용의 방법적인 꿀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 마음 상태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불쾌한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상사와 트러블이 있은 후 내 자리로 왔을 때 나의 의식을 가슴에 집중하고 그 불쾌한 감정의 느낌을 느끼면서 동시에 아씨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아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이 문장을 계속해서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도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회피하고 억누르는 에고적인 반응들을 딱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생각,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줌으로써 막 요동치는 에고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기만 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생각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스스로에게 한두 문장을 계속해서 말해줌으로써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또 내면의 상태를 받아들이는데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제 영상을 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전에 올렸던 감정 수용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영상에서는 생각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걸 언어로 딱 규정하지 않고 마치 처음 보는 외계인을 마주하듯이 느낌에 머물라고 하셨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언어로 규정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할 때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둘러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알아차리고 언어로 규정하지 않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느끼는 것은 쭉 올라가는 길이라면 언어로 규정해서 중얼중얼 말하거나 혹은 이 방법 말고도 감정 수용 일기를 쓰거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방법 등등등의 감정 수용의 과정들은 둘러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처음에는 체력이 없으니 가파른 길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은 둘러서 가는 길을 택하다가 몸에 힘이 생기면 그제서야 쭉 올라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에 힘이 붙기 전까지는 각자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감정 수용을 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하는 바 없이 또 언어로 규정하는 것 없이 현재 머무는 방법으로 감정 수용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각자가 수행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향해 가는 방향은 하나,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음입니다. 현재의 닻을 잘 내리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내면을 들여보았던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꼭 똑같이 그 틀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신이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들로 바꾸고 또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